등기이사 중에서는 창업자인 송치영 회장의 보수 총액이 62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급여로는 29억 원을, 상여로는 이제 32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이승아입니다. 남들은 얼마나 받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갖게 되는 궁금증인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토스, 무신사, 당근, 야놀자, 컬리, 오아시스, APR 이렇게 국내 주요 스타트업 7개사 임직원 연봉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NHN, 두나무, 빗썸 이렇게 국내 주요 테크 기업들의 임직원 연봉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홍선표 선임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보실 건가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송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NHN, 두나무, 빗썸 이렇게 국내 주요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임직원 연봉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층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의 1인당 평균 보수, 그리고 회사별로 5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등기 임원이나 직원들의 상세한 현황, 그리고 미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 수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임원과 직원 사이의 실질적인 임금 차이를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숫자가 많은 미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비교해봤습니다. 왜냐면은 회사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들의 그 임금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흔히들 이제 임원급이라고 얘기하는 미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들의 그 연봉 격차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지표인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본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인 만큼 임직원의 직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직책을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IT 업계의 맏형인 네이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임직원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일단은 등기이사들의 연봉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회이사와 감사위원을 제외한 네이버의 등기이사 수는 모두 3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최수연 CEO, 그리고 최선주 부문장, 그리고 이제 변대규 이사회 의장 이렇게 총 3명이었는데요. 2024년에 이 3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35억 7,7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보수는 1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한데. 아니 근데 이것보다 네. 이거는 약간 등기 임원으로서 네. 일하면서 받은 보수만 포함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중에서 최수연 대표는 정확히 얼마나 받았나요? 일단은 2025년 연임에 성공한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모두 19억 6,9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는데요. 급여로는 7억 원, 상여급으로는 12억 2,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복리후생비로 4,1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이제 웬만한 그 좀 주니어 직장인의 월급만큼을 이제 복리후생비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19억 6,900만 원에는 최수연 대표가 네이버하고 계약을 맺은 제한 조건부 주식, 그러니까 흔히들 RSU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여 계약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 계약까지 감안하면은 더 많이 그렇죠.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5년에 신설된 전략사업 부문 부문장으로 임명된 최선주 부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등기 이사기도 하셨는데 14억 3,7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는데요. 10억 원의 급여와 4억 2,900만 원의 상여금, 그리고 7,500만 원의 복리후생비가 더해진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 말고도 15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들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등기 임원 중에서도 15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혜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그 이사회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GIO 그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네. 맡았지만 그거는 이제 등기이사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미등기 임원 중에서는 이혜진 창업자가 가장 많은 그 연봉을 받아갔는데요. 이혜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9억 3,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12억 4천만 원의 급여와 5억 6천만 원의 상여금, 그리고 1억 3,66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작년에 네이버를 떠난 박수만 사업 서비스 리더가 16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급여로는 2억 5천만 원을, 상여금으로는 6억 1,700만 원을, 그리고 스톡 옵션 행사 이익으로는 3억 4,700만 원을, 복리 후생비로는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회사를 떠나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억 9,100만 원의 퇴직 급여가 더해지면서 지난 한 해 네이버에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김광영 검색 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이 15억 4,400만 원을, 그리고 이윤숙 쇼핑 사업 부문장이 15억 1,2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김광현 부문장은 급여로는 5억 9천만 원을, 상여금으로는 9억 5,300만 원을 수령했고요. 이윤숙 부문장은 5억 9천만 원의 급여와 9억 2,1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등기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는 약간 미등기 임원을 리더라는 직책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이버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리더분들에 속하는 이제 미등기 임원들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31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연간 급여 초액은 547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는 4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리더급에 속하는 분들은 좀 이제 제 사업체 운영할 때도 그렇고 요즘도 이제 취재하느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4억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화할 때마다 내가 4억 받으시는구나 통화하는구나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리더만 돼도 일단은 그쵸. 4억 정도 받으시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이혜진 창업자가 작년에 받았던 그것까지 이제 평균해서 이게 그래서 4억 2,400만 원의 숫자가 나온 건데 그래도 이제 한 하겠네요. 3억대는 평균적으로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이제 연봉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러면 이거에 비해 직원들은 얼마나 받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이버 본사 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 2,900만 원.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는 네. 거죠. 상당히 많이 받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 직원과 미등기 임원, 그러니까 리더급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3.28배였습니다. 일단 딱 리더만 되면은 일반 직원들보다 이제 3.28배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리더라든지 그런 직책이 되시기 위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회사 고위층과 일반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다룰 때는 최고 경영자의 임금 혹은 등기 임원들의 임금 평균과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는 보통 회사에 한 명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포지션이고 또 이제 등기 임원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상무이사 등 비상근직의 급여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사에서는 가급적 일반 직원들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등기 임원들의 평균 급여를 활용해서 이렇게 임금 격차를 계산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이버를 살펴봤으니 카카오를 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카카오의 등기이사 수는 3명이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34억 5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이제 11억 8,500이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는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 등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30억 8,9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까지만 아마 대표였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아 대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은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급여로 약간 10억 1,800만 원, 그리고 상여금으로 13억 4,20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1,1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로 이제 7억 1,800만 원까지 이렇게 더해갖고 30억이 넘는 이렇게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현직 CEO인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얼마나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신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3월에 카카오 대표이사직에 취임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 6억 1,3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는데요. 6억 900만 원의 급여와 40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에 이제 대표직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 본사의 2023년 실적에 대한 그 성과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이끌었던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해갖고 좀 약간 앞서 이제 네이버의 최소연 대표라든지 아니면 콩은택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는 연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네. 이제 착시 현상 같은 게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놓고 보면 카카오에는 정신아 대표보다 더 큰 보수를 받아가는 임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이진수 전 멜론 CIC 대표는 15억 4,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를 약간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스톡옵션으로 15억 700만 원을, 급여로는 이제 3,6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땠나요? 다른 분들도 이제 꽤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신민균 전 전략그룹장은 13억 2,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급여로는 2억 2,300만 원을, 상여금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스톡옵션으로 5억 8,100만 원을, 또 퇴직급여로 3억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채영 기술전략 성과리더는 11억 4,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요. 이분 역시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7억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여로는 2억 9천만 원을, 상여로는 1억 1,500만 원을, 퇴직급여로는 1억 7,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용준 전 AI 사스 성과관리 리더는 11억 700만 원을 수령했는데요. 급여로는 1억 9,900만 원을, 상여로는 5,200만 원을, 그리고 스톡옵션으로는 6억 1,500만 원을, 퇴직급여로는 2억 7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미등기 임원들과 직원들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등기 임원도 한번 네. 봐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 본사에 미등기 임원이 60명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네이버가 이제 4억 2,400만 원이었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카카오 본사의 일반 직원 수는 3,860명 정도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이분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약 1억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를 직원 평균 급여로 나누면은 임금 격차가 나오는데 그게 3.44배였습니다. 아까 네이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억 2,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는 1억 200만 원이니까 약간은 차이가 난다.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다들 이제 직원 평균 연봉이 억대니까 좋은 직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 규모 면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NHN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예. 네. 2013년에 네이버와 갈라진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1세대 IT 포털 기업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NHN의 이제 등기이사 수는 3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11억 3,500만 원으로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3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와는 달리 NHN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보수가 5억 원이 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등기 임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의 PC게임 부문을 담당했던 이경민 이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경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모두 5억 4,9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일단 퇴직급여로는 1억 2,750만 원을 받았고, 급여로는 1억 7천만 원을, 그리고 상여금으로는 2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받아왔고, NHN에서 유일하게 연봉 5억을 넘겼습니다. 네, 확실히 원래
같은 식구였던 네이버하고는 이제 꽤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일단은 뭐 근데 주가 차이가 벌어진 거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진 거에 비해서는 뭐 임금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NHN 미등기 임원들과 직원들은 어떤가요? 미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26명이었는데 1인당 평균 급여가 2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NH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은 874명이었는데 1인당 평균 급여는 이제 8,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과 미등기 임원 사이의 임금 격차는 2.78배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쿠팡의 임원 연봉 정보도 분석하셨었죠? 그렇죠.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국 뭐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 한국 기업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연히 실적을 공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연봉을 공시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미등기 임원이라든지 일반 직원의 평균 급여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C레벨 등 주요 임원들 위주로만 약간 연봉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쿠팡의 모회사인 이제 쿠팡 INC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강한승 쿠팡 대표가 지난해 약 69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2023년의 보수액이 44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이제 55.9% 늘어난 금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쿠팡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창업자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나 뭐 강한승 대표보다 더 많은 그 연봉을 받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지난해 이제 쿠팡그룹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기록한 임원은 인도 출신인 거랍 아난드 CFO였는데요. 2023년에는 연간 보수액이 3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이제 143억 원을 받아서 1년 사이에 이제 보수액이 4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도 이제 연봉 저도 이제 좀 4배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4배 띄워주면 회사에는 16배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회 제곱으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지난해 연간 보수액은 약 28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한 24억 원 받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20%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으로는 이제 11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14억, 15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택 교통비 명목으로 97만 달러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가상화폐 투자 경기가 좀 많이 살아나면서 그렇죠. 최근에 돈 많이 벌고 있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연봉도 또 굉장할 것 같아요. 굉장하죠. 네, 먼저 이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나무의 이제 사회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등기 임원수는 4명인데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111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등기 임원 1인당 평균 27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등기이사 중에서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임원들 중에서 임원 대표들 중에서 이분이 제일 많이 받아가시는데 등기이사 중에서는 창업자인 송치영 회장의 보수 총액이 62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급여로는 29억 원을, 상여로는 이제 32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서구 CEO 같은 경우에는 21억 6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제 급여가 이제 8억 2,500만 원, 그리고 상여금이 한 1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정민석 CEO 최고 운영 책임자와 임지훈 CSO 최고 전략 책임자는 각각 16억 3천만 원과 11억 8천만 원을 연간 보수로 지급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정민석 CEO 같은 경우에는 급여로는 5억 5천만 원, 상여금으로는 10억 6천만 원을 수령했고, 임지훈 CSO는 급여로는 5억 5천만 원, 그리고 상여금으로는 6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액수가 남다른데 이 가상화폐 쪽에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돈도 또 많이 벌기도 하고요. 네, 많이 버니까 많이 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미등기 임원 중에서도 4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미등기 임원 중에서도 이제 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네. 받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5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 5억 원 이상부터 이제 공시가 되거든요. 공시 네, 대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영년 부회장은 42억 1천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이제 급여가 21억 5천만 원, 그 상여가 2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미등기 임원인 김영빈 최고 법률 책임자는 CLO라는 직책인데 이서구 CEO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급여가 이제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여금이 17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등기 임원과 이제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좀 앞서 살펴본 테크 기업들보다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였나요? 미등기 임원은 일단 두나무 같은 경우는 12명이었는데 1인 평균으로 이제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회사의 등기 임원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뭐 거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등기 임원급으로 받는 건데, 그리고 직원들 연봉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에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62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1인 평균 급여가 1억 일반 직원들의 1인 평균 급여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NH의 미등기 임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직원과 미등기 임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이제 6.31배 정도에 달합니다. 격차도 가장 크죠 이제. 크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반 직원들 평균이 1억 900만 원, 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쵸. 거의 뭐 그 약간 미등기 임원만 돼도 이제 10억 이상은 받아가는 거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두나무의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빗썸의 임직원 연봉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빗썸의 이제 사회이사와 감사를 뺀 등기사 수는 모두 3명인데 이들에게 모두 23억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등기사 중에서는 이제 황승욱 사장이 13억 8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는데요. 3억 8천만 원의 급여와 5억 원의 상여금, 그리고 역시 5억 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재원 대표는 7억 4천만 원을 수령했는데요. 5억 4천만 원의 급여와 1억 원의 상여금에 1억 원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더해진 뭐 결과였습니다. 네. 등기 이사 중에서 거의 50억 원을 받은 분이 또 있었죠? 계시죠. 예.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빗썸에서만 47억 원을 보수로 받았는데요. 이상준 전 대표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챙긴 혐의, 그러니까 배임 수재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2025년 5월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아까 47억 원을 보수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억 급여가 이제 4억 6천만 원이었고 상여금이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2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법정 구속도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회사를 다니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또 이제 혐의도 이제 배임 수재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약간 퇴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땠나요? 그 문선일 전무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만 원을 보수로 받았는데요. 3억 5천만 원의 급여와 5억 원의 상여금에 역시 5억 원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그리고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빗썸에서 급여 없이 10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제 빗썸에서 이제 서비스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게 빗썸 측의 설명입니다. 약간 급여 없이 이렇게 상여금만 받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인지 약간 빗썸 측도 약간 설명을 달아놨는데 서비스 연구소 소장으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한 제시를 통해 회사의 점유율 상승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상여금을 10억 원을 책정했다. 이게 이제 빗썸 측의 설명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정훈 이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이건 사기 혐의거든요. 이걸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3월달,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다행히 받았죠. 네. 미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떤가요? 빗썸은 약간 별도로 약간 미등기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일반 직원들의 평균 정보만 보면은 일반 직원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높고 이제 네이버보다는 네. 낮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등기 임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등기 임원 평균 보수와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임금 격차가 6.5배에 달한다는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연봉 정보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NHN, 두나무, 빗썸 등 국내 주요 테크 기업들의 대표, 임원, 직원 연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